지구의 마지막 안식처 뉴질랜드. 빙하가 만든 아름다운 피오르드, 밀포드 사운드와 만년설과 빙하의 향연, 그리고 꾸밈없는 대자연의 국산까지 오늘 뉴질랜드의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는 크게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쿡 해협을 사이에 둔 이 두 섬은 지질학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화산활동이 활발한 북섬과 달리 남섬은 빙하 영향을 받은 얼음의 땅입니다. 특히 서든 알프스 산맥에 수많은 빙하가 남아있는데요. 그곳의 폭스 빙하와 쿡산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남섬의 등줄기인 남알프스 산맥엔 3,000m가 넘는 산들이 남북으로 줄지어 솟아 있습니다. 그중 주봉인 쿡산 주변에는 과거 빙하기 때 형성된 테즈만, 프란츠 요세프, 폭스 등의 깊고 가파른 빙하들과 다양한 지형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 남알프스 산맥의 서쪽 웨스트랜드는 빙하를 보기 위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중 가장 접근이 쉽다는 폭스 빙하를 찾아가는데 그 길이가 13km나 됩니다. 빙하가 있는 지역이라서 날씨가 특별하게 추울 것 같지만 사실 이곳은 온대 우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자주 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빙하 끝부분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엄청난 계곡 있죠. 이게 이제 빙하가 깎아내렸을 때는 이른바 U자 계곡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폭스 빙하는 특히 유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거의 온대림이 있습니다. 온대 그 다음에 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비가 많이 드는 온대림이 그 무성한 이런 속에도 빙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니크하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야말로 뉴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풍광입니다. 빙하가 깎아놓은 계곡 바닥엔 많은 돌과 자갈이 깔려 있는데요. 이 암석들은 남섬의 중요한 지질학적 사실을 알려줍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그 북섬은 인도 호주판 밑으로 태평양판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화산활동이 있는 게 특징이고, 남섬은 이렇게 고삼하듯이 두 지층이 이렇게 만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남섬을 관통하는 이 산맥이 되는데 그 산맥이 바로 서든 알프스 산맥이죠. 그래서 지금 보듯이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수평으로 있던 지층이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수직으로 선 거죠. 지금 이처럼. 암석은 뭐였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래가 모였을 땐 그레이 와케라는 이 뉴질랜드의 아주 상징적인 암석입니다. 남섬의 거의 한 50% 이상이 그레이 와케라는 암석인데 그 암석이 이렇게 이런 고사마서 이렇게 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변성이 돼갖고 편암이 된 거죠. 뉴질랜드 남섬을 상징하는 암석인 그레이 와케는 점토 물질이 많이 함유된 사암인데 남알프스 산맥의 대부분이 그레이 와케와 편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빙하를 보기 위해 쿡산 국립공원으로 떠나는데 길 옆에 펼쳐진 풍경에 잠시 차를 멈췄습니다. 푸른 호수하고 뒤에 있는 산이 인상적입니다. 저 산이 바로 뉴질랜드가 자랑하는 아우라키 산, 즉 쿡 마운틴입니다. 우리 걸로 갑니다. 네. 대단한데. 쿡산 국립공원은 서울시와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만년설과 수많은 빙하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중 빙하가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며 쿡산 경계면에 자리잡은 타즈만 빙하가 가장 큽니다. 뉴질랜드 최고봉인 쿡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타스만 빙하 보러 가는데 빙하라니까 엄청 추울 줄 알았어요. 보세요. 옷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지금 온난기란 증명이요. 왔더니 빙하가 아니고 거의 온대지방 한 가지요. 그래서 지금 이 호수가 1973년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 40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길이 5km, 깊이 200km의 빙하 호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지금 빨리 녹고 있다는 거죠. 네. 타스만 빙하가 후퇴하면서 남긴 빙하 호수인데 이 호수에서의 보트 투어는 빙하를 체험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마침 가이드는 배를 세워 유빙의 조각을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건 이 투명한 빙하가 녹았는데 빙하의 물 색깔은 탁하다는 거죠. 바로 이 돌 조각 때문입니다. 예, 이게 호수가 우유빛이 된 게 빙하가 이동하는 이 돌에서 갈아진 지금 정확히 요 색깔이죠. 이쪽 산 정상에는 저 눈이 많이 올 때 1년에 거의 맥시멈 한 80m까지 온대요. 그래서 그게 압력을 받아서 한 7m의 빙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쭉 내려오면 한 300년 이상 걸린대요, 여기까지. 오랜 시간 다져지고 다져진 단단한 빙하입니다. 마침내 타즈만 빙하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빙하의 맨 끝단이죠. 그래서 빙하 끝단에 그 호수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양측면에 빙태석들, 빙하가 이동한 모래인이라 그러는데 측면 모래인이 거의 한 100m 이상.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장에서 보니까 대단하네요. 빙하가 깎고 쌓아놓은 빙태석이 빙하의 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빛이 투영된 빙산을 만났습니다. 단단하게 압축된 얼음은 파란색 계열을 제외하고 빛의 모든 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청색을 띱니다. 물무게 84% 됐을 때 빙하가 딱 되면서 그 속에 공기 방울이 갇히는 거죠. 영국이 갇힙니다. 물무게 8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거죠. 그래서 한 10%는 물 위에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물 밑에 있어요. 빙하 속에 갇힌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지난 100만 년 동안의 기후를 알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기후변화의 타임캡슐인 셈이죠. 눈부신 푸른 빙하가 더욱 신비스럽습니다. 다음날 저는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학습 탐사 대원들과 함께 색다른 방법으로 빙하를 밟아보려 합니다. 타스빙하 헬기로 직접 착륙해서 빙하를 워킹하려고 빙하 탐사하러 가는 겁니다. 발밑으로 쿡산의 풍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보트를 탔던 타스만 호수도 보입니다. 아래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그 위로 빙하에 쓸려내린 흙과 돌가루가 덮인 빙하도 보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니 하얀색 빙하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29km의 타스만 빙하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빙하입니다. 드디어 헬기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빙하를 보면서 먼저 떠오른 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약 7억 5천만 년 전부터 5억 8천만 년 사이에 지구는 적도까지 두꺼운 얼음으로 둘러싸여 눈덩이 지구라는 대빙하 시대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빙하기를 만든 것도, 그 빙하기를 소멸시킨 것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빙하기가 찾아와 생명의 대멸종이 있었고, 화산활동의 요인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온실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빙하기가 소멸되면서 생명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빙하와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였던 거죠. 그동안 우리는 거대한 실체를 몰랐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빙하를 모르고 신생대 최근 기후를 이야기한다는 건 넌센스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빙하기거든요. 네. 현재는 10만 년 주기의 빙하기에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찾아온 간빙기인 홀레스의 간빙기 시기입니다. 빙하가 운반한 암석입니다.
come from a long way, 29 kilometres away.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가 저희 대원의 손을 잡고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곳엔 크레바스, 즉 빙하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었습니다. 크레바스를 지나 빙수가 담겨있는 작은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원초적인 호기심에 손을 담가봅니다. 대단한데. 그야말로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10초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와. 거의, 글쎄요, 영하 한 20도 정도도 안 될까? 무서워요. 예. 이 실체가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예. 어찌 보면 지구라는 행성의 건축가는 물이 아닐까요? 이렇게 빙하로 쌓이든 녹든 물은 지구의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폭우와 강물과 빙하의 끝없는 물의 순환 속에서 물은 행성지구의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이렇게 수천만 년 동안 지구의 표면을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얼어서 된 빙하엔 지구 역사의 비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를 시추하면서 그 속에 공기 방울에 갇힌 이산화탄소를 측정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였죠. 그래서 지난 80만 년 사이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기체로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지구는 온난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400ppm 정도 농도를 갖고 있는데, 근데 통상 이 빙하기 때는, 신생대 들어와서 빙하기 때는 이산탄소 농도가 250ppm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400ppm쯤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난화하고 직접 관련 있는 그 현상으로 주목받는 거죠. 빙하와 이산화탄소, 빙하 위에 서서 보니 지구온난화가 피부로 와닿습니다. 현재 이 타스만 빙하는 29km, 그러나 2만 년 전에는 100km였답니다. 앞으로 다시 여기 오면 이 타스만 빙하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